여러분, 우리 세금 고지서 같은 거 받아보면 누가 돈 내야 하는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요, 그 세금의 진짜 무게, 그러니까 그 부담을 최종적으로 지는 사람도 과연 그 사람일까요? 오늘 바로 이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거 되게 간단한 질문처럼 보이죠? 정부가 뭐 삼성이나 현대 같은 큰 회사에 법인세를 딱 매겨요? 그럼 당연히 그 회사가 내는 거 아니냐. 우리 대부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경제학적으로 이걸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훨씬 더 복잡하고 또 흥미진진해집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하고 실제로 그 경제적인 부담을 지는 사람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세금 고지서 뒤에 숨어 있는 뭐랄까 일종의 착시 효과를 한번 걷어내보죠. 우리가 세금에 대해 흔히 가지고 있는 오해, 그거 한번 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조세 귀착이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텍스 인시던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법에 정해진 대로 그냥 돈 내는 사람이 누구냐가 아니고요. 이 세금 때문에 진짜로 누구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거냐 이걸 따져보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법적 귀착이라는 게 있죠? 이건 말 그대로 법에 정해진 납세자, 그러니까 세금 고지서에 이름이 딱 찍혀 나오는 그 사람을 말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 경제적 귀착입니다. 이건 세금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 진짜 부담을 짊어지는 사람이 누군지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둘이 생각보다 자주 다릅니다. 아니, 그러면 이 세금 부담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옮겨 다닌다는 걸까요?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서 그 원리를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여기 맛있는 피자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부가 법을 만들어서 피자 가게 사장님한테 피자 한 판 팔 때마다 1,000원씩 세금을 내라고 한 겁니다. 법적으로 세금 내야 할 사람은 누구죠? 네, 명확하게 피자 가게 사장님이죠. 자, 세금이 딱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장님은 당연히 피자 값을 올리고 싶겠죠. 근데 1,000원을 고스란히 다 올리면 손님이 뚝 끊길 거 아니에요. 결국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타협점이 생깁니다. 한 500원쯤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소비자는 500원을 더 내게 되고 사장님은 예전보다 500원을 덜 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 1,000원이라는 세금을 둘이서 500원씩 나눠서 내는 셈이 되는 거죠. 좋아요. 그럼 이번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법을 바꿔서 피자 가게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피자를 사 먹는 손님이 직접 1,00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렇게 정하면 결과가 과연 달라질까요? 놀랍게도 결과는 정확히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손님이 직접 세금을 내야 한다면 당연히 피자값 자체는 1,000원 깎아서 내려고 하겠죠. 결국 시장이 알아서 조정을 하고 나면요.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지불하는 총액, 그리고 가게 주인이 손해지는 순수익은 이전 상황과 완전히 똑같아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 바로 이거예요. 법으로 누구한테 세금을 내라고 정하든 그게 경제적인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세금 부담을 나눠 갖는다는 건 알았어요. 그럼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래서 누가 더 많이 내는데? 소비자와 생산자 중에 과연 누가 더 큰 부담을 지게 될까요? 그 답은 아주 간단한 원리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선택의 힘이에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탄력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용어는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들어보면 굉장히 직관적인 개념입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소비자 입장에서 피자 말고도 뭐 치킨도 있고 햄버거도 있고 먹을 게 널려 있어요. 그럼 피자 값이 조금만 올라도 다른 거 먹지 뭐 하고 쉽게 떠나버리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판매자가 울며 겨자 먹기로 세금 부담을 더 많이 질 수밖에 없어요. 자, 반대로 생각해보죠. 이 동네에 피자 가게가 딱 하나뿐이에요. 소비자들은 다른 선택지가 없죠. 그럼 어떨까요? 판매자는 가격을 올려도 손님들이 어쩔 수 없이 사 먹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소비자한테 쉽게 떠넘길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선택지가 없어서 아쉬운 쪽이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 사회에 아주 뜨거운 감자죠? 바로 법인세 문제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기업이라는 건요, 사실 법적인 서류상의 존재일 뿐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처럼 고통을 느끼거나 자기 돈을 쓰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라는 이름으로 부과된 세금의 부담은요, 결국 그 기업과 연결된 진짜 사람들 중 누군가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진짜 사람들이 대체 누구일까요? 경제학자들은 보통 세 그룹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기업의 주인인 주주들입니다. 이익이 줄어드니까 배당금이 깎이는 형태로 부담을 지게 되죠. 두 번째는 그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입니다. 임금이 잘 안 오르거나 심하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형태로 부담이 돌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그 기업의 물건을 사는 소비자들입니다. 제품 가격이 오르는 형태로 부담을 지게 되는 거죠. 정말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이 문제를 연구했는데 사실 결론이 딱 하나로 정해지진 않았어요. 지금 보시는 이 문구처럼 말이죠. 법인세 부담이 정확히 누구에게 얼마나 가느냐는 나라마다, 산업마다, 또 시기마다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는 확실해요. 법인세 부담이 오롯이 주주들한테만 100% 돌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상당 부분은 결국 근로자나 소비자에게로 넘어간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좀 복잡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개념들이 대체 우리 삶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요? 이게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이 조세 귀착을 이해한다는 건 세상을 보는 새로운 안경을 쓰는 것과 같아요. 부자 증세라던가 대기업 과세 강화 같은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정책의 이면에 숨겨진 진짜 효과를 꿰뚫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특정 그룹을 딱 겨냥해서 세금을 만들더라도 보이지 않는 시장의 힘이 그 부담을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슬쩍 옮겨 놓는다는 거예요. 세금에 붙은 이름표랑 그 세금을 실제로 내는 사람이 다를 수 있다는 것. 이걸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걸 아셨으니까요. 다음부터 어떤 새로운 세금이 만들어진다거나 기존 세금이 오른다는 뉴스를 딱 접했을 때 남들과는 다른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돈 진짜로 내는 사람은 누구지? 바로 이 질문 말이죠.